네, 1번은 NP2니까 n 곱하기 n-1은 56입니다. 그래서 바로 봐도 n은 8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전개해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6은 0 해서 인수분해해서 계산해도 되겠죠. 자, 2번은 6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 했으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6시 2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15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은 이틀간 진행되는 축제에서 이틀간만 진행되고요. 5개의 팀이 참가를 했는데 매일 2팀 이상씩 공연을 한대요. 5팀의 공연 날짜와 공연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2팀, 3팀 하거나 3팀, 2팀 하면 되겠죠. 자, 둘, 셋 나눴을 때는 첫 번째 하는 팀, 총 5개 중에서 2팀을 먼저 골라주고 공연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그 2팀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알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틀째 하는 3팀 순서 정해야겠죠. 3팩토리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2, 12 곱하기 10이니까 120까지가 되고요. 자, 3, 2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연하는 3팀 고르고 3팀 줄 세워요. 그 다음 두 번째 날에 하는 2팀 순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120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24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함수값 2개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값 2개를 더했을 때 최소는 1을 2번 더했을 때 2인 경우가 되고 최대는 6을 2번 더했을 때 경우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가능한 4의 배수는 4랑 8이랑 12가 있다라고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3, 2 더하기 2, 3 더하기 1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는 2 더하기 6, 3 더하기 5, 4 더하기 4, 그 다음 또 자리 바꿔서 6 더하기 2, 5 더하기 3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2가 되는 경우는 6 더하기 6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3가지, 여기 5가지, 여기 1가지 해서 총 9가지가 되겠습니다. 5번은 C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B가 크고 A가 제일 큰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100의 자리의 수, 10의 자리의 수, 1의 자리의 수가 각각 A, B, C라고 했죠.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위치하는 겁니다. A가 제일 큰 수, B가 작은 수, 그 다음 C가 제일 작은 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A가 5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5 땡땡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B랑 C는 5보다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B와 C로 가능한 거는 1부터 4까지 자연수 중에서 2개의 자연수가 되고요. 그래서 그 총 4개의 자연수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순서는 정해지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2개 숫자 2와 3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B가 더 크고 C가 더 작으니까 2와 3을 뽑으면 10의 자리가 3이 되고 1의 자리가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4C 2로 계산해서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6이면 6 땡땡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는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10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자리가 7이 되면은 1보다 항상 큰 수가 오기 때문에 700보다 항상 커지겠죠. 그래서 A가 7이 될 수는 없고요. A가 5인 경우와 6인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둘이 더해서 16가지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1학년 6명, 2학년이 4명 있는데 총 7명을 뽑을 때 1학년에서 4명, 2학년에서 3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죠. 네, 차례대로 1학년 6명 중에서 4명 골라주고 2학년 4명 중에서 3명 골라주면 됩니다. 계산해서 15 곱하기 4니까 60까지가 되겠습니다. 7번은 가족이 5명인데 의자에 모두 앉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에 적힌 의자에 앉는다 했죠. 그래서 홀수가 1, 3, 5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골라요. 두 군데 고르고 거기에 아버님, 어머님 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배치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나머지 가족 3명은 자유롭게 앉을 수 있습니다. 배치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계산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6 36가지가 되겠습니다. 8번은 A집합, B집합 먼저 보면 됩니다. 자, A집합은 3의 n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1의 자리만 보면 되겠죠. 자, 3의 1제곱은 3, 제곱은 9, 그 다음에 3제곱은 27인데 7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제곱은 81인데 1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다시 3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A집합은 이렇게 1, 3, 7, 9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고요. B집합은 9와 1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좌표에 A, B를 찍고 임의로 3점을 뽑는다 했죠. 그래서 점이 이런 식으로 총 8개가 찍힌다라고 볼 수 있고요. x의 값이 1, 3, 7, 9일 때 y 값은 1, 9일 때 점들이 찍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3개 점을 뽑아야 되니까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주고 그 중에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겠죠.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 직선 위에 있는 3점을 골랐을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직선은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곱하기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더하기 또 아래쪽에 있는 직선에서 점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빼주게 되면은 56가지에다가 8가지를 제외해서 정답은 48가지가 되겠습니다. 9번은 7개 사물함 중에서 5개 사물함을 남학생 3명 그리고 여학생 2명에게 각각 하나씩 배정한다고 했죠. 같은 층에서 남학생 사물함과 여학생 사물함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나눠서 봐야 되고요. 경우를 갈라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층에 남학생 사물함 3개 그리고 또 다른 한 층에 여학생 사물함 2개가 배치되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남학생은 한 층에 3개, 여학생은 한 층에 하나, 또 다른 한 층에 하나가 배치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는 남학생들이 한 층에 2개, 한 층에 하나, 그리고 여학생은 한 층에 2개. 마지막으로 2개 하나, 그리고 여학생도 하나하나로 배치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볼 거냐면은 첫 번째는 먼저 사물함 자리를 선정해 주고요. 다음 두 번째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경우의 수 곱하기 2번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3명이기 때문에 사물함 자리가 3개가 결정이 되면은 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이니까 남학생들이 사물함을 차지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2명이니까 여학생에게 사물함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2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남녀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6이 12, 12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른쪽에 1번부터 4번까지 갈라놓은 경우는 사물함 자리만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남자 3개 더하기 여자 2개예요. 근데 같은 층에 남자가 3개가 들어가려면 1층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 여자는 2개가 한 층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층, 3층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2가지 계산해서 여기는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남자는 또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자는 한 층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1명, 2층에 1명 이렇게 사물함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3층에서 사물함 고르는 경우의 수 2가지에 2층에서 사물함 위치를 고르는 경우의 수 2가지를 곱해서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하나 플러스 둘이에요. 그래서 먼저 남자 2명이 쓸 사물함을 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남자 2명이 1층을 사용할 때라고 볼게요. 그래서 1층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개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비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남학생들이 1층에서 2개를 사용하는 경우 제일 먼저 3개 중에서 2자리를 골라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층하고 2층을 보는데 남자가 한 층에 하나, 여자가 한 층에 2개가 됩니다. 그래서 2층, 3층에 남녀가 될 수도 있고 여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2가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은 어차피 층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층에서 2자리는 고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1명이 남았기 때문에 한 층이 결정되었을 때 왼쪽 걸 쓸 수도 있고요, 오른쪽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가지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3, 2, 6, 2, 12 12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학생 2명이 1층이 아니라 3층이나 2층 중에서 하나를 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얘기한 것처럼 2층과 3층에서 층을 하나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층을 고르는 경우의 수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 자, 예를 들어서 3층을 골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3층 2자리는 남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이 배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 열고 경우를 가르겠습니다. 자, 남학생이 2층에 하나 쓰고 1층에 여학생이 2개 쓰는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남학생은 2자리 중에서 한 자리 골라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2개가 되고, 여학생은 3개 중에 2개 골라야 되니까 3C2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학생이 2층에 2개 쓰고 남학생이 1층에 하나 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학생은 어차피 2층에 2개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고요. 남학생은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겠죠. 그래서 그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 3은 6 더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9 계산해서 18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세 번째 경우에서는 총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남학생이 두 층에 두 명과 한 명, 여학생이 두 층에 한 명과 한 명이 쓰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림상 제일 밑에 있는 1층에 세 칸 중에서 반드시 남자가 한 칸, 여자가 한 칸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남학생이 3층, 2층에 하나씩 고르게 되면은 여학생은 남은 1, 2층에서 하나씩 써야 되는데 2층에서 이미 남학생이 하나 골랐기 때문에 문제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1층에 남자가 하나, 또 여자가 하나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자 둘과 여자 하나는 각각 3층과 2층을 나눠서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층에 남녀가 배치될 수 있는데 가운데 사물함은 반드시 비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남녀가 쓸 수도 있고요, 여남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 3층에서 남자 두 명이 쓸 층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그 층이 3층이 될 수도 있고요, 2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여학생 한 명이 남은 층에서 사물함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야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 두 가지 곱해서 총 8가지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리 선정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경우가 두 가지, 두 번째가 네 가지, 세 번째가 30가지, 네 번째가 8가지. 계산해서 총 44가지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4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자리 선정하는 경우에다가 그때마다 남녀를 배치를 해주는 경우의 수 12를 곱해서 440 더하기 88, 그래서 정답은 528이 되겠습니다. 10번에는 장비 8송이, 카네이션이 6송이, 백합이 8송이가 있다. 이 중 한 개를 골라 A에 꽂고 이 꽃과 다른 종류의 꽃들 중 B에 9송이를 꽂는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꽃끼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는 그냥 개수만 파악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 자, A 꽃병에다가 카네이션을 넣는다고 봅시다. 자, A에 카네이션 넣으면은 나머지 장미하고 백합 중에서 총 9개를 꽃병 B에다 꽂아야겠죠. 근데 지금 각각 있는 개수가 최대가 8개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미하고 백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1개 8개, 2개 7개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1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8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에다가 장미를 넣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장미도 8송이고요, 백합도 8송이이기 때문에 A에 장미가 들어가는 경우와 또 백합이 들어가는 경우는 서로 그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장미가 꽃병 A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카네이션 6개와 백합 8개에서 9개를 골라 꽃병 B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네이션과 백합, 이것의 개수로 가능한 것은 1개 8개부터 해서 카네이션이 최대 6개이기 때문에 6개, 3개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총 6가지가 됩니다. 일단 마지막 세 번째, 똑같은 경우죠. A에 백합이 들어갔을 때 두 번째와 같기 때문에 6가지 존재한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 6가지, 6가지 다 더해서 20가지가 되겠습니다. 11번에는 서로 다른 바구니 5개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6개를 모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 같은 3개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자, 가에 보면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는다. 그래서 1개 이상 넣는다 했으니까 빈 바구니가 생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대 3개까지만 넣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나에서는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빨간색은 반드시 1개씩만 들어간다. 이런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서로 다른 바구니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거 3개 넣어야겠죠. 그래서 빨간 공 하나, 둘, 3개를 먼저 넣겠습니다. 자, 빨간 거 3개를 넣는 경우의 수는 총 5개의 바구니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파란색 공 6개를 넣어야 되는데 빈 바구니가 없어야 되니까 일단 나머지 2바구니에 반드시 파란색 공이 2개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파란색 남은 공이 몇 개냐? 나머지 공은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4개를 바구니에다가 이제 배분을 해주는데 한 바구니에 최대 3개이기 때문에 이 4개를 배분할 때 최대로 될 수 있는 값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바구니에 최대 2개까지만 추가로 넣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4는 2개 더하기 2개로 쓸 수 있고 2개 더하기 1개 더하기 1개로도 쓸 수 있고 1개 더하기 1개 더하기 1개 더하기 1개로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바구니 중에서 빨간색 3개를 담을 바구니를 고르는 경우의 수 곱하기 이제 파란 공을 배분할 거예요. 먼저 2개 담는다 했으니까 바구니 총 5개 중에서 그냥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어차피 공들끼리는 다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파란 공 2개가 담길 바구니를 총 5개 중에서 2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개 하나. 그래서 하나인 경우는 동일한데 2개인 경우는 하나인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개를 넣는 바구니 먼저 5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고 나머지 바구니 4개 중에서 파란 공을 하나씩 담을 바구니 2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죠. 그래서 파란색 공이 하나씩 담길 바구니 4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0 곱하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5가 돼서 450까지가 되겠습니다. 12번은 A학급 학생이 3명, 그 다음에 B학급 학생이 또 3명, C학급 학생 2명이 경시대에 첨가해서 그림과 같은 교실에 자리를 배정한다라고 했죠. 자, 이때 가에 보면은 같은 줄 바로 옆에는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는다. 나에는 같은 분단 바로 앞뒤에는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는다. 그다음 다에는 같은 학급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정할 경우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자리에 배정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다 조건은 한 줄에 2명 이상 배치가 되면 그러면은 그때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 줄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반드시 작은 번호가 앞에 그 다음 번호가 뒤에 앉는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8칸의 자리 중에서 제일 먼저 A학급 학생 3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3가지 기준을 나눠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보이시죠? 자, 이렇게만 나눈 이유는 첫 번째 그림에서
1번, 3번, 6번에 앉는 경우, 네, 1번, 3번, 6번에 앉는 경우는 밑에 있는 나머지 요 세 가지 경우와 경우의 수가 모두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번, 3번, 6번에 앉는 경우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헤아려주고 곱하기 4배로 나머지 경우들까지 전부 헤아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1번에서 보이듯이 일단 자리 배치도가 총 4가지 경우가 있고, 자, 이제 1번, 3번, 6번에 앉았을 때 1번, 3번 말고 나머지 6번, 그 6번 자리에 앉는 학생 한 명을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3C1, 3명 중에서 6번 자리에 앉을 학생 한 명을 골라주고, 그 다음에 1번, 3번은 자동으로 배치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C학급 학생 2명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자, 한 명이 8번에 앉았을 때 나머지 한 명이 2번이나 5번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에 앉는 경우는 2번과 8번이 서로 줄이 달라서 그 2명이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8번일 때 5번에 앉게 되면은 반드시 번호가 작은 학생이 앞에 앉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1가지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1가지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앉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두 학생이 4번과 7번에 동시에 앉아야겠죠. 4번과 7번에 동시에 앉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기 때문에 2가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C학급 학생 2명이 앉았을 때는 항상 나머지 B학급 학생 3명은 한 줄에 1명, 나머지 한 줄에 2명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A학급 학생 배치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한 줄에 1명 앉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앉을 학생을 한 명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경우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계산하면 3, 4, 12 곱하기 5 곱하기 3, 15로 계산해서 18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하 반전, 좌우 반전, 상하 좌우 둘 다 반전시키게 되면은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경우가 4개가 생긴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학급 학생 2명을 먼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지금 빈칸 중에서 2, 5, 6, 7, 2, 5, 6, 7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두 학생 중에서 한 명은 6번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번에 B학급 학생들이 앉았을 때 서로 인접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6번, 6번에 앉았으니까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4번에 앉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먼저 A 학생들, A학급 학생 3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아까랑 똑같이 3C1로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학급 학생 2명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계산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B학급 학생 3명은 또 똑같이 한 줄에 한 자리 있는 그 자리에 앉을 3명 중에 1명을 골라주는 경우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3, 4, 12 곱하기 3, 2, 6 계산해서 7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경우도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는 경우가 4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마다 A학급 학생들은 한 줄에 1명 앉는 자리를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3명 중에서 1명을 골라서 결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C학급 학생 2명이 앉는 자리를 볼게요. 자, 여기 3번에 앉게 되면 8번에 앉아야겠죠, 그렇죠? 3번에 앉으면 반드시 8번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가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2번에 앉았을 때는 한 명이 7번에 앉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때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B하급 3명은 똑같이 3명 중에 1명이 한 줄에 한 자리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3 12 곱하기 43 12 그래서 144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180 더하기 72 더하기 144를 계산해서 252 더하기 144가 되겠죠. 그래서 3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세수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택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배열한다. 첫 번째, 5자리의 자연수가 되게끔 배열한다 했죠. 다음 두 번째,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5자리가 돼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1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밑에는 예시고요. 네, 모든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0이나 2는 제약 조건이 없고요. 1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1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이 빵개일 때 네, 이렇게 하나씩 볼게요. 자, 1이 0개면 5자리 중에서 첫 번째는 반드시 5자리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0, 2 중에서 0, 2 중에서 반드시 2가 와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는 0 또는 2가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리마다 경우의 수가 2가지씩 있겠죠. 그래서 2의 4제곱으로 계산해서 16가지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1이 1개 있다고 볼게요. 자, 그래서 1이 1개 있는 경우는 2가지 경우로 갈라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5자리 중에서 만 자리에 1이 왔을 때 그때 한 가지 경우, 그 다음에 만 자리에 1이 오지 않고 나머지 4자리 중에서 1이 왔을 때 이렇게 갈라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 자리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4자리는 0, 2 중에서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랑 마찬가지로 2의 4제곱으로 계산해서 16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4개 중에서 하나가 1이다. 그러면 일단 4개 중에서 한 자리에 1을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만 자리는 0이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이때는 만 자리에는 반드시 2가 들어와야 됩니다. 2가 들어오고 1이 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 자리는 또 0과 2 중에서 하나씩 골라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의 세제곱 계산해서 48에 32, 3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주면은 48가지가 되고요. 다음 세 번째, 1이 2개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이 만 자리에 들어왔을 때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2개이기 때문에 1이 서로 이웃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만 자리에 1이 들어왔으면은 뒤쪽에 3칸 중에서 한 칸에 1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뒤에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는 경우의 수 3가지에다가 나머지 세 자리에 0, 2 중에 하나 대입해 주겠죠. 그래서 2가지씩 3번 계산해서 38에 24, 24가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뒤쪽에서 1이 2개가 들어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근데 뒤쪽에서 1이 2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웃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2가지, 이렇게 3가지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가지 곱하기 반드시 만 자리는 또 2가 들어와야겠죠. 2가 들어오고 뒤에 4개 중에 2개는 1로 찼으니까 나머지 2자리만 0, 2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12 12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이 3개일 때 보겠습니다. 1이 3개인 경우는 이웃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홀수 번째에 1들이 들어오는 경우 하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이때는 두 번째, 네 번째 자리만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를 다 더해주게 되면은 16가지, 48가지, 그래서 64가지 더하기, 자, 여기 36가지에 4가지 더해서 4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4가지가 되겠습니다. 14번은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카드의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를 물어봤죠. 그래서 편의상 홀수를 1이라 쓰고 짝수를 2라 쓰겠습니다. 5개를 합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은 전부 다 짝수거나 짝수가 2개 빠지고 홀수가 2개 들어오거나 또 짝수가 추가로 2개 빠지고 홀수가 추가로 2개가 더 들어왔을 때, 요 3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자, 근데 지금 잘 보면은 1부터 8까지에는 짝수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홀수가 또 4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짝수가 5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2개의 경우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헤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짝수가 3개니까 짝수 4개 중에서 3개 골라주고, 그 다음에 홀수 2개니까 4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겠죠.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계산하면은 4, 6에 24, 24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짝수 4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홀수 4개 중에서 4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합해서 총 28가지가 되겠습니다. 15번은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가 2장이 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빗변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 모양의 시트지가 4장이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은 색깔이 다 똑같고 직각 이등변은 색깔이 모두 다르다라고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창문에 빈틈없이 시트지를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사각형 2개 먼저 붙이면 되겠죠. 창문이 4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그냥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어차피 똑같은 색깔의 시트지가 붙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6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때마다 직각 이등변 모양의 시트지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2번, 4번에 직각 이등변 4개를 붙인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창문에 이렇게 대각선 그려서 2개 붙일 수 있고요. 마찬가지 또 반대편으로 그려서 시트지를 2개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각선을 그릴 수 있는 경우가 2번에 2가지, 4번에 2가지, 그래서 둘둘 곱해서 총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이 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색칠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색칠하는 것은 사실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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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로기 때문에 그냥 그 다른 4가지를 일렬로 배열해서 붙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6, 4, 24 곱하기 24 해서 576가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은 가하 조건에 보면요, 절대값 fx 더하기 f-x가 1이다. 그래서 f1하고 f-1이 묶이고 f2하고 f-2 그리고 f3하고 f-3이 각각 묶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x가 0보다 클 때 fx 함수값은 0보다 크다입니다. 자, f1 값이랑 f-1 값이랑 묶인다 했죠, 그렇죠? 자, f1이 1이면 f-1은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더하고 절대값 취했을 때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1이 2가 되면 f-1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1이 3이면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네, 그래야지만 가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1에 대해서 f1과 f-1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들에게 가능한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묶음이 f2랑 f-2도 있고요. 그 다음에 f3이랑 f-3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의 경우가 생기고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64가지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는 칸이 6칸이 있고요. 색깔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서로 다른 색 4가지가 있고요. 규칙이 자, 1번하고 6번은 같은 색을 칠한다 했죠. 그래서 1번하고 6번은 같은 색을 칠하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6번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겠죠. 네, 1번하고 6번하고 같은 색 칠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1번하고 달라야 되니까 나머지 3가지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2번도 칠했겠죠. 그 다음에 5번이 보기 편하겠죠. 네, 5번은 2번, 6번과 달라야 되니까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각각 어때요? 3번은 2번, 6번이랑만 다르면 되고요. 2가지. 4번은 1번, 5번하고만 다르면 되겠죠. 그래서 2가지. 계산하면은 12 곱하기 8이 돼서 96가지가 되겠습니다. 18번에는 좌석이 6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AB를 포함해서 5명이 타는데 AB가 같은 줄에 앉고 나머지 3명은 맞은편 줄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1, 2, 3 라인, 4, 5, 6 라인. 그래서 두 줄 중에서 AB가 앉을 수 있는 줄을 하나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2가지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 라인에 AB가 탄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A가 탈 수 있는 자리가 1, 2, 3 중에서 3가지. 그 다음에 B가 탈 수 있는 자리가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니까 2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AB 앉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명은 그냥 4, 5, 6에 알아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 계산하면은 3, 4, 12 곱하기 6이 되고요. 네, 72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는 마차 그림이 있고요. 총 7명인데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고 그 다음에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먼저 AB부터 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B는 여기 하나, 둘, 세 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AB가 타고 그리고 그 안에서 AB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겠죠. 2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앉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A랑 B가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자리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C와 D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자, C나 D가 운전수 옆에 앉았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C나 D가 앉을 수 있으니까 일단 2가지가 되고요. 그 뒤에 나머지 4자리는 이제 C와 D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4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전석이 아니고 뒤쪽에 C와 D가 앉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웃에서는 앉지 않기 때문에 C와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두 자리거나 이렇게 두 자리거나 이렇게 두 자리거나 이렇게 두 자리인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가 가능한데 그때마다 C와 D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고요. C와 D가 앉았으니까 다섯 자리 중에서 두 자리 앉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 자리는 그냥 알아서 앉으면 되겠죠. 곱하기 3팩토리얼.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4팩이니까 48가지 더하기 4, 2, 8, 6에 48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96이고요. 계산하면은 576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는 A, B, C, D, E, F를 일렬로 세울 때 A를 맨 앞에 세우고, 그래서 A가 맨 앞에 왔어요. 다섯 자리가 B겠죠? 자, B는 A와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그냥 일단 전부 다 배치를 해봐요. 그럼 5팩이죠? 5팩인데 그 중에서 B가 A하고 이웃하는 경우 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B하고 이웃하면은 뒤에 나머지 4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총 4팩토리얼 만큼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계산하면은 120 마이너스 24니까 96이 되겠습니다. 네, 21번에는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A, B를 결정해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A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이 있습니다. 총 3개고 가운데 겹치는 게 하나가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일단 5개 중에서 원소 3개를 뽑아줍니다. 뽑아주고 전체가 3개고 교집합이 1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개수를 보게 되면 2개, 1개, 0개가 될 수도 있고요. 1개, 1개, 1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0개, 1개, 2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2개, 1개, 0개예요. 그래서 아까 뽑았던 3개 중에서 교집합에 들어올 하나만 결정해주면 되겠죠. 3C1.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111입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여기 있는 3개 영역에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팩토리얼 012 마찬가지입니다. 교집합에 들어올 원소 하나만 골라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10 곱하기 363 해서 12 계산하면 120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에는 9개 숫자가 되어 있고요. 가 보겠습니다.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다. 나는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2개를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3줄, 가로줄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로줄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파란 거 중에서 2개, 빨간 거 중에서 2개를 골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거 2개랑 그 다음에 28 라인, 39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교점이 생기는 부분의 숫자를 보게 되면 2, 3, 8, 9가 되겠죠. 그렇죠? 2, 3, 8, 9가 되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규칙을 만족하는 짝은 3, 8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 9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줄 3개 중에서 2개 골랐죠. 세로줄 3개 중에서 2개 골랐죠. 그러면 그때마다 생기는 교점에 위치하는 숫자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가능한 짝은 방금 봤듯이 38 하나, 29 하나 이런 식으로 항상 2개씩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해서 3, 3은 9, 2, 18 총 18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에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A점은 반드시 찍혀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은 B하고 C 사이에 네, B1, B2, B3, B4까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AB, AB1, AB2 이런 식으로 선분 AC까지 세로로 그려진 선이 총 6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 6개의 선 중에서 2개를 골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밑변을 막아줘야겠죠. 그 막을 수 있는 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면은 그때마다 삼각형이 하나씩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3, 5, 15 곱하기 4 해서 총 60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번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 f4는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 조건에 보면은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정역에 있는 원소 1, 2, 3은 반드시 공역에 있는 원소 1, 2, 3, 4 중에서 세 군데로 화살표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역에 있는 원소 1, 2, 4를 택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x의 원소 1은 1로 대응되고 2는 2로 대응되고 3은 반드시 4로만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역의 원소 1부터 4까지 4개 중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3가지만 고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머지 정역의 원소 5가 또 6, 7 중에서 하나에 대응될 수가 있기 때문에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4 곱하기 2라서 정답은 8가지가 되겠습니다. 25번에는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면은 f1은 1이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f1이랑 차이가 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대1 대응이니까 전부 다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고요. 경우를 갈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F1이 1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F1은 F1이고 다시 F1은 1이니까 나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이 1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F1이 1이기 때문에 다 조건에 의해서 F2는 3이 돼야겠죠. F2는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3, 4, 5, 6은 각각 하나씩 대응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 4가 가는 게 하나 빼고 3가지, 5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 6이 갈 수 있는 곳이 1가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계산하게 되면 4팩토리얼로 계산해서 2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1이 1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F2하고 F1의 순서상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F1이 2가 되면은 차이가 2가 나야 되니까 4, 2거나 또는 5, 3이거나 6, 4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 조건을 각각 만족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먼저 각각 4와 2일 때 그때를 보면은 F1은 F2와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F2가 4라고 했죠. 그렇죠? 4라고 했는데 나 조건에서는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 2인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 3인 경우 보겠습니다. F1은 3이라 했으니까 F3이 되고요. F3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나 조건에 따라서 1이라고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6, 4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전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방금 이제 봤던 5, 3인 경우를 예로 왼쪽에 화살표를 그려 보겠습니다. F1이 3이고 그 다음에 F2가 5가 되는 거고요. 나 조건에 의해서 F3이 1로 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의 경우의 수는 나머지 4, 5, 6만 배열하면 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5, 3일 때도 있고요. 6, 4일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배의 3팩토리얼 계산해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4가지에 12가지를 더해서 36가지가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